실제로 입사하고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회사의 경영학과나 화학과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러시아에 교환학생을 가자마자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SK이노베이션 ESG 추진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서연 PM이라고 합니다. ESG 추진실은 전략본부 소속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된 활동과 전략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우리 기업의 친환경 경제 활동을 재무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집계하고 ESG 관련 기획 과제들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은 PM이라고 하고요. 지금 최저운영실 수급팀에서 가솔린 수급기획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였고 복수 전공으로는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본 전공은 노어노문학과고 이중 전공으로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어서 좀 더 길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노어노문학 입학을 결심을 했었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 학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 목적으로 사실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철학적 토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창작으로서 표현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과 지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단순히 이것이 나중에 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지 않더라도 창작이나 표현 그리고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사가 결국 역사 공부고 그것이 과거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었다면 뭔가 현실 세계에서 제가 당면한 매일매일의 일에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리고 되게 막연하게 무거운 산업에 좀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무거운 산업이라고 하면 인간 개개인의 생산성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산업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생산성보다는 좋은 인프라나 설비로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지원했을 당시인 2022년 3년쯤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같은 이제 자율성이 보장되는 문화가 이노베이션에 많이 있다고 홍보가 되고 있어서 그 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다들 기름집이라고 하면 좋은 직장, 좋은 대기업으로 뽑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처우나 복지가 좋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업을 본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학이나 화학 관련된 전공자들을 우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술사학은 이제 두 가지 모두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한 전공을 가진 내가 왜 이런 기업에 이런 포지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나의 여태까지의 삶이 어떻게 이 회사에서의 삶과 연결되는지,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일반 상경계열 출신도 아니고 어문 계열 출신이다 보니까 화학공학과 출신이 많은 정유사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런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학공학 전공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 지원자들 중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취업이란 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한 부분도 있었고 경영학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경영학회 활동도 했었고, 또 관련돼서 인턴십도 2개 정도 수료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것이 도움이 되었고, 또 경영학 복수 전공생으로서 또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경영 전략을 공부하는 동아리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그 동아리는 모의 및 실전으로 특정 기업의 당면한 현실을 분석하고 매출 증대나 신사업, 비용 효율화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는 연습을 주로 하였었습니다. 이때 이제 인연을 맺은 회사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또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높일 수 있었어서 그 점에 열심히 참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어문 계열 전공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때 전략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수급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서
그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사학 공부는 보통 어떠한 그림을 특정하고 그 그림에서 제가 특별하게 느끼는 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글을 작성하는 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그림의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이 무엇을 상징하고 딥다이브해서 분석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이제 회사에 와서도 큰 업무가 저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한 부분에부터 집중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어떤 인재상을 뽑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나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항이 묻고 있는 말에 명확히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R팀이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SK 자기소개서의 경우 제가 작성할 시점에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서술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신의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달라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안에는 일단 자발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야 되고 동시에 나만의 목표를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했어야 되고 어떤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도전해서 성취, 즉 성과까지 도출했어야 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문장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험만 기술하게 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뛰어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지명과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문항에 최대한 2가지 에피소드를 넘기지 않은 형태로 썼었고요. 또 특히 인턴이나 학교에서 생활했던 내용을 작성하신다면 이 모든 활동들이 매끄럽게 진행되긴 사실 어려우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어려운 점이나 난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진정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류 전형에서 전공 공부를 끈질기게 했던 것들을 어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이 주어져도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어필하고자 하였는데요. 자발적으로 소논문을 작성하고 교내 대회 출품도 해보고 또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았던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나는 무엇이든 끝장을 보고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실제로 입사하고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회사의 경영학과나 화학과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 전공인 미술사학과가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왔고 오히려 이러한 특이한 전공이 다양성 차원에서도 좋은 인풋이 되고 또 유연한 사고를 하는 신입 구성원을 받을 수 있어서 눈길이 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제가 교환학생을 갔던 거나 러시아어 자격증을 따게 된 그런 과정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고를 뽐내는 전형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얼마나 책임감 있게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전공이 약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환학생 활동 자체가 제 취업에 도움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간 건 아니었고 오랫동안 공부한 전공이다 보니까 꼭 현지에 가서 체험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면접 때도 가장 면접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이 그 교환학생 경험, 거기서 어떤 어려운 점들을 극복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어서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보다는 나의 경험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아직까지도 재밌고 가장 기억나는 경험은 1차 면접 때 제 러시아 교환학생 경험에 관해서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관련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에 교환학생을 가자마자 러우 전쟁이 발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계속 학업을 끝마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되게 패기로운 인재로 봐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나의 경험이나 역량을 면접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전과 다르게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활동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값졌는지와 무관하게 내가 했던 내용을 면접관 분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시간들이 되게 무색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가 이 활동을 왜 참여했고 또 이 안에서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나의 기여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면접관 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접관 분들은 대학의 서포터즈 문화나 대외 활동 문화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경 설명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스터디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스터디 그룹도 보통은 이제 내가 한 경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스터디를 할 때 전달한 내용이 그렇게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도 그들에겐 이미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너 말 잘한다, 설명 잘했어 하고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50대 아저씨한테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점으로 많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솔직해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면접관들이 정말 뽑고 싶지 않을 만큼 솔직해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어떤 경험에서 어떤 걸 느꼈고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면 그게 실제로 면접관들이 저의 역량이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기술적인 팁인데요. 면접을 보다 보면 보통 많은 회사에서 회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잘 모르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장 기업은 실적 발표회를 하고 그 실적 발표회 날 이해관계자들이 그 현장에 모여서 기업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의응답 과정을 컨퍼런스 콜이라는 형태로 인터넷 포털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이 이해관계자, 즉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는 이 분들이 공시된 정보, 즉 세상에 공개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생들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기업의 궁금한 점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접을 잘 보는 팁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두 갈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한 뒤 근거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면접관 분들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먼저 관심을 가진 뒤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지원자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활동을 했다고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 활동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왜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결과는 왜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라고 면접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로도 그렇게 고려해보지 않았고 어쩌면 내가 몰랐던 관점이면 거기서 어떤 말을 좀 화려하게 지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점은 스스로 미숙했던 것 같고 지금 이런 피드백을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보니 당시로 돌아가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다라고 앞으로의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취업한 동기들이 많은데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이라고 할 때 가장 부러워하는 점은 아무래도 복지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많아서 이렇게 특정한 복지를 꼽을 수는 없지만 주거대출 복지나 통신비 지원, SK 패밀리 카드로 주유비 할인이 된다거나 대형마트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거나 등등 많은 복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내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다 잘 되는데 나만 혹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도 누군가의 또 잘 되는 그런 주변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도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멘탈 관리였던 것 같은데 다른 동기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미 찾아서 이미 그 꿈에 도전하고 아니면 취업이 확정됐거나 동기들을 마주할 수 있으실 텐데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회사는 어디에든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문 계열 주전공을 삼긴 했지만 경영학을 또 복수 전공한 입장에서 경영학 또는 제가 이과는 아니지만 회사가 선호하는 학문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업무 상황에서 바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이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연차도 지긋하신 선배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전공을 전공했냐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 패기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매력 어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노어노문학과라는 전공이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주눅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면접을 보거나 그리고 실제로 근무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단순히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전공을 하면서 임해야 할 부분에 얼마나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임했는지,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취업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공은 노어노문학과지만 저희 팀에 저 빼고는 다 화학공학과 출신 분들만 계시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한다면 사실 취업도 근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